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다문화인들의 설날 인사를 담아봤습니다. 설을 맞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안산시에서 열렸습니다. 인정미 넘치는 행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설이 됐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복체험부터 설음식 만들기까지 풍성한 문화체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민자 통합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이민자 통합 현황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설을 맞아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이 명절 인사를 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快乐. 다문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문화체육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 결과를 16개국 8,000명에게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18.1%, 안보 17.8%, 문화유산이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누리소통망,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가 46.6%, 방송이 33.4%, 신문과 잡지가 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이 40%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K-팝이 22.8%, 한국문화 19.1%, K-뷰티 14.2% 등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한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어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문화홍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매체별 차이점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현대문화와 한식 등으로 모아지면서 앞으로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과 외교 등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됐으며 한국의 현대문화, 경제 수준, 문화유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설날. 다문화 가족은 이런 한국의 설 문화를 낯설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다문화 가족을 위해 안산시에서 특별한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조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9일 다문화, 귀화동포, 고려인, 이주민 등 총 700여 가구가 함께하는 인정미 넘치는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분들이 안산에서 한국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잘 융합하면서 서로 교류와 상생하는 그런 발전되는 모습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고향의 정을 나누고자 기획됐습니다. 46개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 420명이 동참한 인절미 만들기를 비롯해 떡매치기, 널뛰기, 윷놀이 등 한국의 전통 음식과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산시 주민도 세계 전통 의상과 놀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농협은행 안산시 지부, 주식회사 S캠텍, 안산코레일 사회봉사단, V 나들목 카페지기 등 11개 기업과 단체들이 다문화 700가정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해 설 명절 정을 나누는 한국의 문화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고 즐기는 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이민자 통합과 노동이주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이민자 통합 현황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민자 통합과 노동이주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에서도 이민자 통합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민자 통합 지표에 관해 OECD 국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이민자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OECD의 장 크리스토프 디몬 국제이주부장은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이민자들의 자질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이민자의 통합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창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이민자 노동시장은 저학력자의 고용률이 높고 단순 노무, 저숙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과잉 자격 비율은 OECD, EU 국가를 포함한 40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의 인적 자본 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디몬 국제이주부장은 이민자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고용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내국인의 과잉 자격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먼저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통합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이민자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합니다.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올해의 다양성 영화 가버나움이 3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가버나움은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로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고 15분간 기립박수를 받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으로 주인공인 12살가량 된 소년, 자인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영화는 한 소년이 부모를 고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빈민가에서 부모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각종 범죄와 위협에 노출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right now with all this who are stateless, who have no papers, who end up being completely invisible to the system. It started with this anger and this frustration towards the injustice, towards especially who didn't ask to be here, who are just paying a very high price for our, conflicts and wars and stupid decisions and stupid governments, and we tend to dehumanize them.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가버나움의 주요 출연진들이 모두 실제 영화 속 인물들과 같은 상황을 겪었던 비전문 배우들이란 사실입니다. 주연인 자인 알 라피아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레바논에 건너온 난민 아동으로 자연스러운 연기를 넘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소년의 모습을 통해 3만 관객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는 영화 가버나움은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4개국에서 온 450여 점의 문화재들이 한데 모여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북한의 태조 왕건상을 대여 요청 중이기 때문에 왕건상 자리는 비워둔 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상징으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태조 왕건상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올해 3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중 언어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를 쉽고 재밌게 학습하도록 돕는 쏙쏙러닝 이중 언어 낱말 카드를 개발한 크레몽의 오은강 대표를 피플인 글로벌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2017년 고양시 사회적 경제 창업 공모전 수상을 하면서 그해 12월 창업을 한 주식회사 크레몽. 공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공부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통해 오은강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쉽고 재밌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크레몽을 창립했습니다. 크레몽에서 크레는 크리에이티브의 크레를 따왔고요. 그리고 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의미가 이제 꿈몽자를 써서 아이들의 꿈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기업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몽드라고 해서요. 세상, 세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창조하는 그런 교육 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주식회사 크레몽을 운영하는 오은강 대표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더욱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시작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쏙쏙러닝 낱말 카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저한테 무수히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땀이 삐질삐질 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지난 12월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중언어 낱말 카드 게임 쏙쏙러닝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지금은 첫 번째로 베트남어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카드에는 카드 게임이 3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게임을 하면서 쉽게 단어를 엄마와 이제 익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둑 찾기 게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3번째 단계로 이제 직접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쓰고 이제 빙고 게임을 통해서 직접 단어들을 쓸 수 있게끔 3가지 게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고민한 오 대표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우선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교육 콘텐츠가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다라고 하면 다문화 이주 여성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게 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수치들도 조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과연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크레몽이 2018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거든요. 똑같이 행복하게 자라나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좀 바꾸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지금 여러 기관들과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오은강 대표. 크레몽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쁨은 그 2배라고 말합니다. 힘들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학습 도구들을 개발을 하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처음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그거 팔리면 얼마나 팔리겠어? 이제 그러면서요. 근데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저희 주식회사 크레몽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비전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다문화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는 오은강 대표. 크레몽을 통해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다문화 교육 현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떡국 만들기 체험부터 전통놀이까지 전국의 설맞이 다문화 체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주민 150여 명이 다문화 가족 설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복과 나라별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세배 연습을 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손수 만든 인절미와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가족애란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울산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 음식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40여 명이 참석해 전통전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전을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설에 가족들에게 솜씨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얼수 설명절 전통놀이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가족들은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놀이에 참여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용인시에서는 설날 맞이 명절 체험, 대전 유성구에서는 희망의 떡국떡 나눔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풍성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적별로 선호하는 관광지와 여행 패턴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김양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경희대학교와 함께 2017년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의 국가별 여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서울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 중 아시아 관광객은 명동을 최고의 장소로 꼽은 반면 미국, 유럽 관광객은 고궁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방문 이유부터 달랐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쇼핑과 음식 탐방이, 미국 유럽인들은 역사 유적지 관광이 서울을 찾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행 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관광객은 나홀로 여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일본은 2인 동반 여행, 기타 아시아는 단체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인들은 재방문 비율이 높고 5일 이내 짧게 체류하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첫 방문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11일에서 20일로 가장 길게 체류했습니다. 서울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대부분 여행객들이 서울의 치안에 대해 가장 만족했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사드 여파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타깃별 마케팅을 통해 올해는 1,3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서가를 확충합니다. 이들이 모국어로 된 책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해외 각국의 다양한 서적을 갖춘 다문화 서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시 군마다 대표 공공도서관 한쪽에 다문화 서가를 만들어 나라별 베스트셀러와 신간 서적 등을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7곳에 불과한 다문화 서가를 260여 개 공공도서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문화인이 모국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 도서 구입비를 31개 시군 거점 도서관에 지원하여 또한 경기도는 매년 다문화 관련 도서 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동시에 다양한 다문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다문화 작은 도서관은 이런 경기도의 정책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작은 도서관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 24개국의 9천여 권의 원서가 빼곡히 채워져 있으며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찾아와 책을 봅니다. 다른 나라 책들 있잖아요. 특히 중국에서 온 책들도 많아요. 그러면 모국어 책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중국에서 온 최신 잡지들도 많아요. 이번 경기도의 서가 확충 정책을 통해 국내 외국인 주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안산시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화통 콘서트 외국인 주민 소통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어 공연과 러시아 어린이 공연,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마당, 소원카드 달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주민 50여 명과 다문화 특구 상인, 윤화섭 안산시장, 외국인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주민들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고려인 동포자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다문화TV가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월 10일까지 세계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어 다문화TV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 글로벌 멘토단 6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단 신청을 원하는 유학생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벌써 새해 1월도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웠던 목표와 계획들을 잊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문화TV는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채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